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당 전북 지역 의원들이 문재인 때리기에 나섰지만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정부와 개발청을 성토했습니다. 개발이 지지부진하다고 새만금의 아무 기업이나 유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AI 상황에 외유를 떠났던 김제 지역 농협조합장들이 뒤늦게 비난이 일자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되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추위가 하루 종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해안에 오후 한때 약하게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도내 전역이 영하권의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가장 춥겠고 오는 주말까지 한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마치 봄날과 같았던 포근한 날씨는 1월 들어서도 계속돼 왔습니다. 얼음이 얼지 않아 논두렁 썰매장은 한없이 개장을 미뤄왔고 무주의 한겨울 대표 축제인 남대천 얼음축제도 3년째 취소됐습니다. 얼음도 안 얼고 몇 년째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름 축제로 변경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이에요. 1월 상순 도내 평균 최고 기온은 10.5도, 최저 기온은 0.7도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겨울다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곳곳에서 얼음이 관측됐고 낮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전주 영하 5도, 추운 곳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고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눈다운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으나 북서풍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추위가 물러간 후에는 다시 평년보다 따뜻해지겠지만 이후에도 기온 변화는 잦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연말부터 계속된 전주 지역 쓰레기 대란이 일시적이나마 해소됐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놔둔 채 그저 시기를 늦춘 것에 불과해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며칠째 쌓였는지 알 수 없는 쓰레기 더미들이 골목마다 가득합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 인근 주민들이 반입을 제한하면서 불거진 쓰레기 대란은 최근까지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의회가 매립장 인근 주민의 현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촉발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부터는 쓰레기 처리가 정상화됐습니다. 주민대표와 전주시가 꾸린 실무협의회에서 의회가 공고한 12개 사항을 일괄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주는 부분들은 현금으로 다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령 노부장연금이나 기금이나 주는 방안 그것들을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일단 현금 지원 금지 원칙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폐기물 처리 및 지원법에 조촉돼 법적 논란이 있는 만큼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1년 후에도 현금 지원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또 일방적으로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정말 우라통이 터집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지급된 현금 보상액은 106억 원. 결국 실무협의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시가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전주시는 생활 폐기물 수거업체는 당초 14개에서 12개로 줄이고 직영해온 단독주택 청소는 위탁으로 전환했습니다. 시는 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청소 용역업체의 세부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시민평가를 업체 선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도내 의원들이 문재인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반면 또 다른 유력 대선 주자인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도내 국민의당 의원들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김광수 도당위원장을 필두로 정동영, 유성엽 의원이 차례로 나서 개헌에 소극적인 문 전 대표야말로 호남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문재인도 기득권 세력으로서 청산 대상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당의 이름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연대 가능성이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엇갈렸습니다. 김광수 위원장은 반 총장을 기회주의적 인물이라며 깎아내렸지만 당의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침묵하거나 입장 표명을 아예 피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어떤 세력이 있으면은 거기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같이 할 수 있다. 대선 정국에 대해서는 전국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국민의당은 대선 주도와 지지율 회복을 다짐했지만 정치권의 이합 집산을 의식한 듯 문재인 반대 이외에는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송하진 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개발청을 성토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별 도움도 안 되는 풍력단지를 세우느니 아예 기업 유치를 유보하는 게 낫다는 게 이유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하진 지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새만금 개발이 잘못 가고 있다며 개발청을 향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새만금이 국책사업 유상에 맞게 정부가 책임지고 일관성 있게 개발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송 지사는 최근 새만금 개발청이 유치한 풍력발전단지를 언급하며 근시안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은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냥 특정 업체가 하겠다고. 근데 해도 괜찮겠네라는 적당한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새만금 청장의 저를 만난 일은 물론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물거품이 된 삼성투자 MOU처럼 부풀려진 투자 약속에 대한 사후 책임을 염두한 의중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 지사는 사업을 시작한 지 30년 가까운 새만금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이번 대선에서 명확한 개발 약속을 받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새만금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선거 때마다 반복된 새만금 공약이 이번 대선에서 정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라북도의 새만금 풍력단지 반대에 대해 도의회 최인정 의원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새만금 개발청이 추진하는 풍력단지에 대해 전라북도는 당초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뒤늦게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도와 새만금청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 농협조합장들이 AI 상황에도 단체로 농가들 몰래 해외로 외유를 떠났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뒤늦게 비난이 일자 궁색한 변명과 함께 여행을 포기하고 되돌아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김제 농협조합장들은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유명 휴양지인 태국 푸켓과 치앙마이. AI로 김제 지역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해외여행을 왜 강행했을까? 조합장 가운데 한 명이 불미스러운 이유로 조만간 조합장직에서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번에 고만을 두시거든요. 그래서 1월 25일 날인가 선거를 다시 해야 돼요. 농민들의 고충보다는 조합장들 사이의 친목 도모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파장이 확산되자 이들은 6박 8일간 일정을 포기하고 나흘 만에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전사적 차원에서 비상근무를 요청했는데 이 같은 일이 터졌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태가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국 차원에서 문서를 그때그때 내줬다고 또 최근에 상황실 운영을 좀 더 철저히 하라는 문서를 저번 주 목요일 날에 한번 또 냈어요. 농협 김제시 지부도 조합장들의 외유를 말리지 않는 책임을 인정합니다. 시기가 안 맞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해. 가는 것을 못 막은 것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농협은 이번 여행 비용을 조합장들 스스로 부담했다고 해명했지만 조합의 공금이 쓰인 건 아닌지 관련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계란 가격이 올 상반기 내내 고공행진을 거듭할 전망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AI로 전체 산란계의 3분의 1이 살처분되면서 계란 공급이 줄고 산지 가격은 1년 전보다 배 이상 올라 계란 한 판이 10,000원에 육박하는 고물가 시대가 반년 넘게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신용보증 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전북농협보증센터는 올해는 전년보다 580억 원이 증가한 5천억 원의 신규 보증을 공급하기로 하고 개인은 최대 10억 원, 법인은 최대 15억 원 한도로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AI와 경기 침체로 한계 상황에 놓인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시군별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청년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년 정책을 본격 가동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부안군이 유료 관광객 600만 명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노을 여행을 시작했고 내소사 전나무길 걷기, 변산반도 해넘이 축제 국제 홍보,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와 각종 국제 행사 유치를 통하여 600만 유료 관광객을 달성함으로써 천년 부안의 먹거리를 마련해 나아가 있습니다. 남원 신관사또 부임 행차 공연이 10년 연속 정부의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춘향전을 마당극으로 복원한 공연은 2007년부터 봄, 가을 매주 주말에 선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위한 남원의 대표 관광 브랜드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광 수요를 재창출하는데 그리고 남원을 다녀가신 분들이 재방문하게 하는데 피드백을 창출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해 환경 정화와 아동 급식, 민원 안내 등 42개 사업장에 114명 규모로 올해 1단계 공공근로 사업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완주군이 문화와 주거, 교육, 복지 등 청년 관련 통합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전국 최초로 청년 정책팀을 신설하고 도내 최초로 청년 조례를 제정한 완주군은 청년에 특화된 지역 만들기 정책을 발굴하고 본격 시행합니다. 금년부터 청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청년 고용 프로젝트,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청년 거점 공간 조성, 청년 인턴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이 올해 1,500명의 귀농 귀촌 인구 유치 목표를 정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귀농 귀촌 인구로 1,000명 유치를 돌파한 순창군은 주거시설과 정착교육, 소득사업 지원 등을 통해 올해 목표를 1,500명으로 늘려잡았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도의회가 담배값을 내리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임시회에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값을 올렸지만 효과는 없고 서민들의 세금만 올렸다며 담배값을 다시 내릴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년 전 정부는 2,500원이던 담배를 4,500원으로 올렸지만 지난해 상반기에 담배 판매량은 36%나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100선에 전북에서는 6곳이 포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7-18 한국 대표 관광지 100선에 전북은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문화유산, 임실 치즈마을 등 6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에는 관광객 온라인 설문조사는 물론 통신사와 내비게이션에서 취합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전북의 경우 유독 중학생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전북 중학생 사교육비는 월 평균 24만 원으로 도 단위 광역단체 가운데 경기도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초등학생은 18만 2천 원으로 전남 강원과 함께 가장 낮았으며 고등학생은 14만 4천 원으로 중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부터 독서토론 동아리 지원이 중학생까지 확대됩니다. 도교육청은 기존 고등학생 대상인 독서토론 인문학 캠프를 올해부터 중학생까지 확대해 여름방학 기간에 1박 2일 동안 저자와의 질의응답과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도교육청은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와 중고생 인문학 동아리 지원을 지속해 토론 수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이 교사들의 복직제도 심사를 강화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일부 교사들이 당초 예정했던 기간보다 앞당겨 수업이 없는 방학 기간 복직하는 사례가 빚어지면서 복직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의 고용 안정과 함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사들에게 학기 단위로 휴직이나 복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전주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전세 임대주택 27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임대기간은 최장 20년, 전세금 지원한다는 5,500만 원이며 입주자는 지원액의 5%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고창군 대산면 성동마을 25만 원, 중산마을 19만 원, 곡촌마을 18만 원, 신장마을 22만 원, 김제시 신풍동 세안아파트 30만 원, 남원시 산동면 등구마을 35만 원, 부동마을 50만 원, 부서마을 40만 원, 석동마을 15만 원,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해월마을 27만 9천 원,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용연마을 40만 원, 임실군 신평면 덕전마을 18만 원, 상천마을 20만 원, 정읍시 영원면 신월마을 22만 원, 신영마을 17만 원, 정읍시 영원면 발림마을 15만 원, 미전마을 17만 원, 앵성교회 30만 원, 이리영님 20만 원, 권석경님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빈 소년 합창단이 오는 15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천상의 화음으로 신년 음악회를 펼칩니다. 국민민속국악원은 13일 예원당에서 차와 공연이 있는 신년 인사다회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로맨틱 연극 최고의 사랑이 전주 한해랑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우진 청년작가회가 모레부터 우진 문화공간에서 닭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엽니다. 전주 백제대로에 위치한 한문화 갤러리가 다음 달 3일까지 와심 이계얀 도예 초대전을 갖습니다. 고창군은 오늘 문화의 전당에서 전봉준 장군 탄생 161주년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은 내일 한옥마을 내 공간 봄에서 도시재생에 대해 살펴보는 수요 포럼을 진행합니다. 정읍시 기적의 도서관은 오늘부터 나흘간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책놀이를 진행합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이 닭띠해 특별전의 연계 교육으로 오늘부터 사흘간 겨울방학 박물관 학교를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온라인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시민 블로그 기자단을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추위가 하루 종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해안에 오후 한때 약하게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5도, 무주 3도, 진안 2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고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